네, 당연하죠. 자, 갑니다. 오늘 해야 될 거는 뭐에 대한 거? 곡선의 접선과 곡선이 이렇게 존재할 때 접선의 방정식하고 뭐에 대한 얘기.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새로운 정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문과 친구들한테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 이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과 친구들한테는 예전에는 수리논술이 있을 때는 상당히 중요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수리논술이 되게 대세일 때는 되게 자주 그 논술 문제에서 출몰했던 녀석인데 사실상 자주 나온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는 평균값 정리는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여러분 포스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 정리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볼게요. 곡선의 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야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곡선 위에 어떤 한 점을 알아. 그럼 x좌표가 얼마라는 거 알아? a라는 걸 알고 그럼 요즘에 찾은 좌표는 a, fa라는 걸 알겠네. 이렇게 됐죠? 야 우리 예전에 도형방정식 배울 때 뭐 찾으려면 직선 찾으려면 뭐하고 뭐가 필요했더라? 뭐하고 뭐? 기울기와 한 점 필요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하고 한 점을 알 때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x1, y1이면 더하기 y1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을 익혀놨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이거? 그죠? 그럼 똑같은 얘기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이미 한 점이 확보가 됐죠. 뭐라는 점이? a, fa라는 점이 한 점이 확보가 됐고요. 괜찮아요? 오키도키? 그러고 나면 여기 이 점이 접선이니까 요 녀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내가. 그치? 맞아? 네. 이 새끼 기울기 안 하는 거야 우리. 알잖아 씨. 환장한다는 거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쓴다고? 이거잖아. 얘가 기울기잖아. 그치? 얘가 뭐야? 한 점이잖아. 맞아? 네. 그러면 기울기도 알아. 한 점도 알아. 뭐가 문제인데? 찾을게. 이 둘을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어. y는 f'의 a에 x 빼기 a에 더하기 f의 a 이렇게 되네. 이게 이제 접선을 찾는 방법이야. 저게 접선의 방정식이다. 괜찮니?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사실 이제 문제의 유형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눠요. 접점을 알 때, 기울기를 알 때, 그리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을 때. 이세 가지가 크게 유형이거든요. 예를 들면, 자, 잘 봐.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접선을 찾아주세요. 그게 지금 방금 우리가 해결한 문제 스타일이야. 오케이? 근데 어떤 경우는, 야, 요 곡선 위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얼마 있는 거 찾아볼래? 또는, 야,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이 접선에다가 기울기 한번 쫙 그려볼, 이 곡선에다가 접선 한번 그려볼래? 이게 이제 굉장히 세 가지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구분하시는 게 속 편하냐면 그냥 뭐 한다? 접점을 알 때하고 접점을 모를 때로 구분하세요. 오케이? 접점을 알 때와 접점을 모를 때 구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접점을 알 때면 그냥 뭐 쓰시면 돼요. 위에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A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A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FA도 구할 수 있고 F'A도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접점을 모를 때 접점을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르는 접점을 T, FT로 놓고 뭐 하자고? T를 먼저 구하자.
딱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돼요. 괜찮아요? 접선이 이게 모든 것이에요. 접선 방법이 되게 쉬운 단어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번 주제는 뭐냐? 두 번째 주제는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통 접선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를 그때그때 구분해서 식을 잘 세우시면 되는데, 공통 접선은 어떤 접선이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통 접선은 이렇게 두 점이 만나요. 교점이 생겼고 그 교점에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접선이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뭐하고 비슷한 케이스예요. 요거는 저 점을 기준으로 자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독특한 기하학적 성질을 갖고 있어요. 두 곡선이 접하는 경우, 곡선 자체가 접하는 경우, 공통 접선이 한 점에서 등장하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가장 보편적인 공통 접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공통 접선이 유형입니다. 얘는 어떻게 푼다 그랬냐면 아까도 봤지만 어차피 접점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접점을 찾으면 게임 셋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내가 T라고 놨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요 놈은 FT하고 GT가 같아요. 엄마? F는 뭔데요? 요거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점에서 뭐가 같아야 됩니까?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경원아 기대지 마. 거기 기대라고 보낸 거 아니야. 그럼 너네 둘이 다시 바꿔버릴 거야. 등을 기대지 말라고. 등을 기대면 졸려. 똑바로 앉으라고. 이거 다시 바꿔주시면 안 돼요? 억울해 또? 아니 불편해요. 너 맨날 왜 억울해? 아 그래 그럼 승원이랑 바꿔. 아니 저도 이거 그게 제일 잘 보여. 네? 제일 잘 보여. 그래서 근데 고개 굴리기 그냥 아 진짜. 벽이 있어서 편하긴 한데 고개 굴리는 그 저기 기대고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몹시 언짢거든. 아니 이렇게 불려면 너 굉장히 불쾌한데 지금? 네가 앉아있는 그 자세가 너무 불쾌한데 지금? 그러니까 아 이게 여기서 이거 불려면 이렇게 봐야 되는 너 그렇게 봐. 이런 거. 마이경원 네? 이름이 또 밝혀졌어. 아 저기 많이 불편하면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대지는 마. 알았어? 돌려보는 건 좋은데 거기다가 기대지 마. 의자 약간 돌리는 건 좋아. 옛날에 진짜 55, 60명씩 앉혀놓고 수업 다 했는데 요즘 애들 할 때 저기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봐, 문체를 딱 저기 있어서 딱 정확하게 정자세로 앉아있잖아. 전혀 언짢지 않아 내가. 됐어? 해보고 너 처음 불편하면 얘기하세요. 자 갑니다. 요 점에서의 F라는 녀석과 G라는 녀석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FT하고 GT가 같습니다가 일단 등장을 하는 거고 여기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둘이 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이 두 개가 등장하는 게 여기서는 F'T하고 G'T가 같아요. 요 두 개의 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게 공통접선 유형 1번. 됐어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공통접선의 유형이라고 하면 두 번째 공통접선 유형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곡선이 이렇게 안 만나요. 안 만나도 뭘 만들 수 있어요? 공통접선을 만들 수 있어요. 진짜 빈말 아니고 좀 많이 불편하면 얘기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이 목의 가동 각도가 다르거든. 그치? 세준이는 목이 존나 유연해가지고 오 이게 되게 잘 나오는데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얘기해. 좀 많이 불편하면. 근데 일단은 바꾼 거니까 한번 해보자. 건담 해보신 적 있어요? 어디까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MG까지 가보셨습니까? HG 했다고 건담 했다 하지 말고 MG까지는 가야 이제 건담을 좀 했구나. 마스터 그레이드. 그 다음에 그 뒤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 알아? 그 위에가 뭐야? PG 프로그레이드. 프로그레이드는 안에 뼈대부터 만들고 살을 붙여. 그놈들은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다 할 수 있어. 가동 각도가 다 나와서. MG만 돼도 손가락까지 움직이는 거 알죠? 건담에서 HG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MG만 딱 올라가서 손가락 이게 다 움직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로 조립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요거 다 돼. 요렇게도 되고 요렇게도 되고. 권총 같은 거, 검 같은 거 잡을 때 다 이렇게 잡아서 그래가지고. 골프채도 지워줘 봤거든? 잡더라고. 아이 모르는구나.
나와. 이거 가동각이라고 그러거든. 그 가동각이 몇 도까지 나오는 뭐다 100% 180 도는 건 아니겠지만 아니 로봇하고 지금 대가리 돌리면 되겠냐? 그지? 다는 안 들어가지. 가동각이 사람마다 다르다 하더라고. 유연성이 되게 다르다. 이렇게 이거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많이 불편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라고. 네. 세준이는 모가지가 유연한 것 같으니까 갑니다. 이런 공통 접선도 있다는 얘기예요. 둘이 만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긴 이런 공통 접선도 만들 수 있죠. 얘도 두 개의 곡선이 동시에 접하는 접선이니까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고 이름을 부른다고. 오키도키. 자 그러면 이때는 식이 달라. 일단 접점이 몇 개 등장해? 두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얘가 좀 더 까다로운 것 같아. 이제 볼 때 보면. 자 얘는 그래서 식을 두 개를 어떻게 쓰냐면 요런 식으로 다 써. 첫 번째 식이 뭐냐? 여기를 내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t라고 넣을 거고 여기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 s라고 넣을 거야. 이 함수가 f 함수고 이 함수가 g 함수야. 오케이? 그랬을 때 f의 프라임 t하고 g의 프라임 s가 같아야 돼. 그러겠지? 이게 아니야, 잘 안 보여. 굉장히 억울한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됐지? 네. 괜찮지? 그러고 나면 뭐 어떤 식이 하나 나오냐면 이 두 점을 뭐한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도 얘랑 같아야 되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 등식이 하나 나와. 이게 뭐냐면 t 빼기 s에 ft 빼기 gs를 했더니 이것도 같더라. 이렇게 해서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접점의 방정을 적게 구한다. 유형은 접점을 알 때와 접점을 모를 때가 있다. 접점을 알 때는 그냥 구하면 되지만 접점을 모를 때는 뭐 하자? 모르는 접점을 t,f를 놓고 t를 구하는 데 집중하자. 공통접선이라 하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곡선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공통접선, 그리고 두 곡선이 만나지 않으면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공통접선, 이런 형태가 있다. 그때 식은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니까 그때 알맞게 써야 된다. 이렇게 딱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게 뭐다? 공통접선에 대한 얘기.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 얘기는 접선과 최대 최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걸 하기 전에 간단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나 하겠습니다. 법선이란 무엇인가? 법선은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고 점을 하나 찍어주고는 여기서 접선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 접선을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맞죠? 괜찮아요? 이런 접선이 있어요. understand? 그지? 그 동일한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접선에 뭐한 놈? 수직인 놈이 있어. 그럼 어떻게 생긴 놈이냐면 그 놈이 이놈이야, 이놈. 그래서 요 둘이가 뭐 하는 거야? 수직이야. 요 노란색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법선이라고 불러. 설명되어 있지 않은 책도 있는데 이거는 알아야 돼. 특히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a, fa라는 거 알잖아. 그리고 얘의 기울기가 f'a라는 거 알잖아. 그럼 얘의 기울기는 뭘까? 마이너스 f'a분의 1이겠지. 왜? 얘 둘의 기울기 곱했을 때 얼마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법선은 y 이퀄 마이너스 f'a분의 1에 x 빼기 a에 더하기에 fa 이렇게 딱 구하면 법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접선과 최대에서 케이스 1번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곡선이 이렇게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직선이 이렇게 하나 등장을 합니다.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과 가장 가까운 놈을 찾아봐라고 합니다. 이 곡선 위의 점 중에서 이 직선과 가장 가까운 놈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더라? 기억하시나가 모르겠네? 어떻게 해? 뭐? 뭐라고? 평행이동 하잖아요. 얘랑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놈을
평행 이동을 쭉 해가지고 뭐하게 만들어줘. 아이씨 저 편은 두 점에서 만나고 지랄해. 만난다고 쳐, 접혔다 쳐. 또 점이 존나 커. 요점을 찾는 거죠. 됐어? 요게 제일 가까운 놈이잖아. 기하학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좋고 뭐 수직거리를 잡아보셔도 좋고. 근데 이거는 명백하죠. 그래서 여기서 쭉 올라가서 만나는 점을 찾아. 그래가지고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이거 딱 거리 구하면 요게 뭐가 나와? 최소값이 등장을 하는 거지. 괜찮겠어?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 찾아라 라는 문제인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해됐어? 두 번째, 요렇게 생긴 녀석이 있고 이번엔 뭐가 있냐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그는 문제에서 A, 여기를 A라 하고 여기를 B라 하겠대. 곡선이 점이 A에서 B까지 이렇게 타고 움직인대. 이렇게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대. 직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놈은 누구게? 라고 물어봐. 직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놈을 찾아보라고 해. 그럼 또 뭐 할까? 또 평행 이동이야. 그냥 기울기 똑같은 놈을 쭉 밑에 끌어내려서 어느 순간에 되게 만들어줘? 이렇게 되게 만들어줘. 오케이? 그러고 나서 요점을 찾아. 요게 여기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놈이야. 이렇게. 요게 이제 가장 멀리 있는 놈 찾기. 됐어요? 경원 이해 가지? 네. 세 번째는 뭘까? 많이 해봤지? 세 번째도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처음 보지는 않을 거야 대부분. 곡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 여기가 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야. 이 곡선이 점 중에서 이 새끼랑 가장 가까운 놈 찾아봐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이건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육지, 여기는 호수. 오케이? 땅, 호수. 여기다 뭘 던지라고 수직으로? 돌을 던지라고.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이렇게 파도를 만들면서 지나갈 거 아니야.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싹 이렇게 동심원이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될 거야? 여기랑 탁 마주치는 순간이 오겠지. 그게 가장 가까운 놈 아니겠냐고. 최초로 만나는 포인트. 그래서 그 원이 아마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올 거야. 이렇게. 요게 뭐 한 거야? 가장 가까운 놈인 거야. 그래서 누굴 찾고 싶은 거야? 나는 얘를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얘를 찾아서 이렇게 쫙 그리면 요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값이라고. 가장 가까운 놈이 될 거야. 그럼 저 새끼를 어떻게 찾냐고. 저 새끼 찾는 방법이 뭐다? 법선을 읽는 거다. 왜냐면 원이 이 새끼랑 처음으로 만났다는 건 여기서 무슨 선을 가지겠다? 공통접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 주황색 공통접선을 가지게 될 거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접점과 중심을 연결한 선은 그 접선과 수직이잖아. 그치? 우리가 원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원이 있고 접선이 있어요. 중심에서 그 접선에 선을 내리면 얘는 수직이에요. 이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저 노란색 선과 주황색 선은 뭐여야 돼? 수직이어야 할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이 곡선의 관점에서는 이 점에서의 곡선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따라들 오셨니? 좋아. 요 상황을 보자고. 그럼 이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문제를 풀 때는 얘의 기울기가 m이면 f't가 뭐인? m을 찾으면 돼. 그냥 요식하면 돼. 그럼 여기 요점에 x좌표가 나와버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f't가 요 기울기가 뭐였다면 m이었다면 m인 t인 점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밖에 안 돼. 결국. 괜찮니?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요 점을 내가 좌표를 잡았을 때 이렇게 찾아야 돼. f'의 t하고 곱하기 오케이?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기울기니까 내가 이 점을 뭐라고 지금 세팅을 할 거냐면 a, b라고 세팅을 했을 때 t 빼기 a에 곱하기 ft에 빼기 b를 해. 이게 뭔데? 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일 거 아니야. 괜찮니? 미주 따라오고 있니? 얘가 얼마입니다라고 식을 놓고 풀어? 마이너스 1입니다 놓고 식을 풀어. 이제 법선을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됐어? 괜찮은 거죠? 됐죠?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세요. 특히 이 녀석은요 나오면 꽤나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을 합시다. 이게 접선하고 접선 또는 법선이 최대 치수와 연관되는 문제 스타일들이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지울까요? 아니 계속 원자는데? 저 정도면? 천천히 정리하자. 자, 그 다음 사실은 이제 교과 과정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 저는 그딴 거 생각 없이 그냥 배웁시다. 참고 접선 중에 아주 독특한 접선이 하나 있습니다. 변곡 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그 미천한 수학 실력 때문에 변곡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변곡점에서의 접선 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거를 접선단을 꼭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반복을 좀 해줘야 되는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전형적인 티피컬한 접선하고는 좀 달라요, 생긴 게. 그래서 이게 접선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컨셉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제 여기까지 괜찮아? 지워도 되지 이제? 저 10만 원 주세요. 요거? 네. 까다로워. 이거 남겨놓으라고 이거? 지금쯤이면 이거 F'T까지 지워도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 곱하기까지 지워도 되지 않을까? 네. 일단 지워도 돼? 자, 갑니다. 변곡접선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야, 우리 드디어 이제 다음 주면 3차함수 공부하게 될 거란 말이야. 3차함수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어. 그렇다 쳐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3차함수라는 놈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는 한 번. 2차함수는 뭐가 한 번 바뀌어? 증가함수가 한 번 바뀌어. 그리고 그 증가함수가 바뀌는 포인트가 뭐였어? 꼭지점이었어. 꼭지점. 그지?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3학기 2차함수 시험 볼 때 그렇게 꼭지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함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왜? 증가함수가 바뀌거든. 3차함수는 증가함수가 물론 증가함수가 안 바뀌는 놈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가장 일반한 노멀한 형태는 이렇게 증가함수가 두 번 바뀝니다.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나중에 가면 이걸 뭐 이제 극값이라고 하죠. 4차함수는 한 번 더 생길 것 같아요, 그죠? 4차함수는 가장 노멀한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증가함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증가함수가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가 사실상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증가함수가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가 결국에는 뭐다? 함수의 모양을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포인트 찾아보자고 미분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어찌됐건 이 증가함수를 떠나서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내가 접선을 어떤 점에서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라고 했을 때 접선 그릴 수 있겠어요? 접선 그릴 수 있죠? 어떻게? 요거 접선 그릴 수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여기 뚫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접선이에요?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얘는 분명 얘 점의 관점에서 접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직선은 여기를 뚫고 있으나 여기랑은 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접선을 보자고. 접선을 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접선이 아니다.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중딩식 사고방식이라고. 중학교 때랑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하고 접한다 그럴 때는 접하는 건 뭐였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였잖아. 그치? 2차 곡선과 직선이 접한다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였어? 한 점에서 만날 때 얘기하는 거였잖아. 근데 그건 2차 함수가 뭐기 때문에? 증가함수가 한 번밖에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지금 3차 함수라는 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괜찮아? 괜찮니? 이런 상황이라면 뭐 한다고? 여기서 접하면 접선을 인정한다고.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만 그걸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 거 포인트가 그거고 잘 생각을 해봐봐. 접선이라는 거의 특징은 사실상 그러니까 접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하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의미가 포인트가 있는 게 여기 접한다고 하면 이 접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과 우측 아주 가까운 좌측과 우측에서의 직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접선은 무슨 말이 위치관계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는 요걸 기준으로 왼쪽에서도 직선이 위에 있고 오른쪽에서도 직선이 위에 있어요. 곡선보다. 그렇지 않고 만나긴 만났으나 통과하는 경우 봐보세요. 곡선이 이렇게 통과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요점 그 만나는 교점을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직선과 곡선의 위치가 바뀌어요. 크로스가 난다고. 얘도 마찬가지로 크로스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접선이라 함은 그 접점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뭐 하지 않는다. 뒤바뀌지 않는다가 기본 포인트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노멀한 접선의 형태라고. 이해가고 있어요? 괜찮니? 그래 왔잖아. 너네들도 막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막연하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 그럼 원에서도 봐봐. 원이라는 것도 접선이라는 거는 탁 접점이 생기면 요 좌우에서 직선과 곡선의 위치가 바뀌지 않아. 근데 뭐예요? 할선을 만들어 버리면 요걸 기준으로 이쪽에서 여기 위에 있다가 이렇게 뒤집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요? 그런데 망할 놈의 변곡점이라는 놈은 변곡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대충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미적분 가면 제대로 배울 거니까. 그리고 문과 친구들은 뭐 하신대?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한대. 변곡점이 뭐냐면 곡선이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해요. 흔히 요렇게 생겼을 때 얘는 위로 이렇게 볼록한 놈이었다가 여기 어느 포인트인가에서부터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위로 볼록이었다 아래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 볼록이 이 포인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변곡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저런 변곡점이 있는 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 어딘가에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그 녀석이 바뀌는 포인트가 있어요. 저걸 뭐라고 부른다고? 변곡점이라고 부른다고. 요거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변곡점이라고 부른다고. 자세한 건 미직분 가서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한다? 곡선의 위로 볼록이냐 아래 볼록이냐가 뒤바뀌는 포인트. 여기까지 괜찮은 거지? 자 이해가 되는지 살피고 가자. 네? 네. 이제 되고 있어? 어디 갔네? 점에서 바뀌나요? 어? 아래로 아니지. 얘는 계속 위로 볼록이잖아. 너무 깊이 가면 안 돼. 너무 깊이 가면 이제 미적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아니지. 여기서는 위로 볼록이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 얘는 여기서 사실은 무슨 값을 가는 거야? 그 값을 가지는 거야. 맞잖아? 방금 그 값이라는 표현도 지금 사실 쓰면 안 되지만. 이 볼록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오목 볼록. 계속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그 값에서는 오목과 볼록이 바뀌지 않아요.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변곡점이고 증가감소가 바뀌는 포인트가 뭐야? 그 값이야. 다음 함수에서. understand? 따라오고 있니? 미주 괜찮니? 너 슬슬 빨리 얘기해. 변곡점이 하나일까요? 아니야. 하나만 있을 일은 없어. 이거 3차 함수니까 하나만 존재하긴 해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아래로 볼록하던 놈이 어느 순간 위로 볼록해야 되고 어느 순간 다시 아래로 볼록해야 돼.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던 놈이 여기서 한번 뒤바뀌어서 위로 볼록한 상황을 만들고 여기서 한번 다시 바뀌어서 아래로 볼록한 상황을 만들어. 그러니까 변곡점이 두 개일 거야 얘는. 그럼 변곡점은 몇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심지어. 이 참수 같은 경우 변곡점 없잖아. 계속 볼록이면 계속 아래로 볼록이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계속 위로 볼록 위로 계속 위로 볼록이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찾아요? 변곡점을 어떻게 찾냐고? 성급해 얘기하려 했어. 자세한 거는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점, 즉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이거를 잠깐 언급했던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변곡점을 찾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을 거야. 이계도함수 아까 설명했죠. 두 번 미분한 거를 0이라고 놓은 0인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가 완전히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식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미분해서 빵이라고 놓으면 x값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두 번 미분하고 빵이라고 놓으면 x값이 구해질 거라고. 오케이? 괜찮아? 그게 뭐다? 그게 그 x값 포인트가 변곡점 포인트다. 알았지? 됐지?
그럼 도대체 이 새끼 왜 이렇게 설명을 차고 앉아있냐고? 여기서 접선이 희한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게 있어. 야, 이게 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접선이야? 아니잖아. 함수를 뚫고 있잖아. 함수를 뚫고 들어가잖아. 그지? 즉, 이 점 기준 좌우에서 곡선과 이 주황색 뭐가 접선의 위치 관계가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접선이야. 근데 형태가 씨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하고 너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우리끼리. 변곡접선이라고 그래. 이름을 붙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가 변곡점이야. 변곡점에서의 접선. 즉, 변곡접선이라고 얘기를 흔히 하고 사용을 합니다. 미주 괜찮나? 경원이 어때요? 마이 경원? 괜찮아? 네. 쪼? 붙지르지 지금. 자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하나 있는 거. 하나는 있어. 하나는 나올 수밖에 없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지금 너무 깊이 가지 마. 근데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도 아까 변곡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여기도 변곡점이 하나 있을 수도 있다 했잖아. 그럼 여기는 변곡접선이 이렇게 생긴 변곡접선이랑 이렇게 생긴 변곡접선이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지. 접선같이 안 생겼잖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접선처럼 생겼어 안 생겼어? 그렇게 생기지 않았잖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요? 접선인 거야. 따라오고 있어요? 괜찮죠? 여기까지? 이걸 변곡접선이라고 해요. 됐죠? 자, 갑니다 이제. 하나 더 합시다. 이게 접선이 여기는 이제는 진짜 흔히 말하는 킬러 있잖아요. 최고난도 문제들이 나오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론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예를 들어 곡선 바꿔 한 점에서 접선의 개수. 자, 이게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예를 하나 더 설명을 해볼 거야. 이게 일단 뭐 문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게 쉽게 정복되는 파트가 아니고 만약에 똑같이 말했을 때 3차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잘 보세요. 곡선 점을 어디다 찍어줬냐면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찍어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뭘 그려보래? 접선을 그려보래. 몇 개 나올 것 같아? 2개. 더 안 하면 생각보다 못 찾아. 2개 틀렸어 일단. 몇 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미주야 몇 개 그리냐? 3개? 3개. 어떻게 3개가 나오냐면 요거 하나 있지. 요거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누구도 있어. 요것도 하나 있지. 접선 3개 그렸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것도 접선이라는 거 잊지 말라고 한 거야. 아이씨 선생님 이게 뚫었는데 아니라고. 이 관점이 접선이라고. 그래서 이제 접선이 몇 개 나와? 3개가 나와. 아이씨 그러면 이거가 내가 뭐라 해서 3차 함수 기본적인 개형이라 했잖아. 다 3개냐고? 아니 그렇지도 않아 또. 내가 점을 어디다 찍어버린 거야? 여기다 찍은 거야 이제. 접선 몇 개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온다.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모든 직선 다 점검해봐. 다 아니지. 다 접선 아니잖아. 다 접선 아니야. 다 접선 아니다. 접선 딱 한 번 나와.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밖에 못 그려. 괜찮아? 그럼 점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괜찮니? 잘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얘가 뭔데? 변곡점이라는 놈이 아까 있었어. 그럼 변곡점이 이거 3차함수 예를 든 거야. 4차함수 또 달라 얘기가. 이렇게 변곡점선이 하나 그려져 있어. 오케이? 요 위에다가 점을 찍은 거야 누군가가.
그럼 접선 몇 개 나오냐면 이때 또 2개 나와. 이게 이미 하나 그려져 있잖아.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접선이 뭐가 하나 더 나와. 이렇게 생긴 접선이 하나 더 나와. 2개 나온다. 그래서 제일 많이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차 함수인데, 그래서 3차 함수를 예로 들면 설명한 건데, 3차 함수에다가는 그 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접선 하나 그릴 수 있을 때도 있고 2개 그릴 수 있을 때도 있고 3개 그릴 수 있을 때도 있어. 그게 그거를 구분하는 하나의 경계선이 되는 놈이 변곡접선이야, 보통의 경우에. 그래서 변곡접선까지 얘기를 한 거야.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 여기까지만 딱 개념 설명이 여기 마지막이거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생긴 3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있고 내가 우연찮게 변곡접선을 아이씨 이제 다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응? 이제 그래프가. 아니요. 그래프 안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그려져 있어요? 얘가 변곡점이에요. 이렇게 변곡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쪽 사이드가 이렇게 있잖아. 점이. 그럼 3개 그려져. 그 다음에 이쪽 사이드가 있잖아. 그럼 몇 개 그려져? 1개 그려져. 그리고 요 위 이 선상에 있거나 점이 이 선상에 있으면 그래 접선을 몇 개 그려져? 2개 그려져. 예를 들면 곡선이 점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어? 여기서도 하나 그릴 수 있지. 근데 내가 지금 곡선밖에 한 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내가 카운트 안 해준 거야 여기서. 그럼 여기서 접선을 어디로 그릴 수 있어? 여기도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됐니? 이런 시츄에이션이다. 그래서 변곡접선의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서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릴 수 있는 3차 함수의 그 접선의 개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구나까지 알고 있으면 이 단원에서는 어지간한 건 준비를 됩니다. 물론 나머지 계산하는 건 쉽지 않지만. 됐죠? 이해는 가고 있지? 됐죠? 자 이제 여기 접선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문제를 풀어봅시다. 너무 쉬운 문제 넘어갈 거예요. 솔직히 예제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예제 1번 솔직히 풀고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세요. 곡선이 y는 x의 제곱에 빼기 3x에 더하기 a 접하고 y는 x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 풀 거야. 이 말은 무슨 말? 접점 줬어 안 줬어? 접점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얘랑 뭐인 접선을 찾아보라. 얘랑 수직인 접선을 찾아보라.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인 거야? 빼기 1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빼기 1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접점을 모르는 상태니까 접점을 그냥 이렇게 찍는 거예요. t, t제곱에 빼기 3t 플러스 2. 항상 쓸 필요는 없습니다. 머릿속에 다시 상관없는데 지금 처음이니까. 그리고 도함수를 구해보면 y 프라임은 뭐니까 2x에 빼기 3t에 나 왜 이러니? 빼기 3이잖아. 됐지? 괜찮아요? 됐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2t 빼기 3이지. 그냥 6개 미분하셔도 돼요. 문제 풀 때는 약식으로.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 빼기 1짜리. 그렇다면 얘를 얼마로 넣으면 돼? 빼기 1이라고 넣으면 되잖아. 그럼 접점이 나올 거야. 따라서 t는 얼마? 2에 때문요.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접점은 1, 1 집어넣었더니 빵이네요. 기울기는 얼마고? 빼기 1이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빼기 1.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이었던 거죠. 얘가 뭐라고? 무슨 점?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얼마? 네?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 FT f 프라임 t를 구하면 되지. 프라임 T. 이게 f 프라임 x지. f 프라임 t는 얼마야? 연병. 뭐 대단한 발견하셨어? 뭐야 세상을 바꾸는 뭔가 이론을 발견한 거야 지금?
그 감탄은 뭐냐고 이 새끼야. 그냥 한 건데. 됐어? 그 다음 또 갑니다. y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미분이라는 게 당연히 전체적으로 좀 종합예술에 가까워서 그냥 막 여기저기서 막 뭐가 튀어나와서 막 문제 푸는데 도움을 줘요. 그게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초반에 그게 진짜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다시 똑같은 거 해볼게. 얘랑 평행한 뭐 찾으라고? 접선 찾으라고. 그럼 내가 찾고자 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3? 접점을 모르니까 뭐라고 나? t, t3 빼기 9t? 괜찮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t제곱 빼기 9? 따라오고 있니? 괜찮아? 그럼 얘가 뭐였으면 좋겠어? 얘였으면 좋겠지. 3t제곱이 얼마였으면 좋겠어? 12였으면 좋겠고 t제곱은 얼마야? 4야. 아, 따라서 t는 2이거나 마이너스 2겠구나. 그러면 1번 t가 2라면 접점은 뭐였을 거고 2, 요거잖아. 8 마이너스 18 그치? 8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0 괜찮니? 따라서 접선은 3배예요. x 빼기 2에 빼기 10이었군요. 여기서 접선이 하나 등장할 거고 괜찮니? 두 번째 t가 얼마일 때? 빼기 2일 때 접점은 빼기 2, 빼기 8에 플러스 18이니까 10 됐어요? 그럼 접선은 y는 기울기는 3이었고 x 플러스 2에 플러스 10 그래서 접선이 뭐하고 얘하고 얘하고 이게 두 개가 나오고 있죠. 돼? 괜찮죠? 뒤로 넘어갑니다. 자, 원점에서 0,0에서 곡선 y는 x의 제곱에 빼기 2x에 플러스 2 여기다 그은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아라. 오케이? 자, 봅니다. 잘 보세요. 접점 알아요? 몰라요? 접점 모르죠? 그러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2 여기 이제 내가 세팅한 뭐다? 접점이다. 괜찮니? 거기서 기울기는 얼마?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 2t 빼기 2 됐니? 자, 여기다가 직선을 그렸더니 기울기가 얘랑 같더래. 자, 상황 봐봐. 이런 거야. 여기서 이렇게 싹 접선을 그렸더니 뭐가 같더래? 접선이 되더래. 여기가 지금 t,ft인 거잖아. 여기가 지금 원점인 거잖아.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우는 거야.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더라. 해볼게.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t 빼기 0 t 너 빼기 0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2 너가 뭐랑 같더라?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2t 빼기 2랑 같더라. 뭐를 찾는데 집중하는 거야? t를 찾는 데만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t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2는 2t제곱에 마이너스 2t야. 오른쪽으로 넘어가. t제곱에 요거 사라지고 계산했고 얘들 둘이 사라져. 그럼 t제곱은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야. 따라서 t는 얼마하고 얼마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는 거지. 괜찮을까요? 따라들어오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1번 또 t가 얼마인 경우? 루트인 경우 접점은 얼마가 돼? 루트 2, 와 복잡하다. 4 마이너스 2 루트 2 그때 기울기는
뭐 여기다가 루트 2 집어넣으면 되니까 2 루트 2 빼기 2. 직선을 찾았더니 y는 2 루트 2 빼기 2라는 기울기를 갖고 있고 x 빼기 루트 2에 더하기 4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돼요? 두 번째 t가 뭐일 때?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접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2에 컴마 집어넣어 볼까요? 4 플러스 2 루트 2 괜찮은가요? 그러고 나서 그때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 루트 2 빼기 2 직선을 잡으면 마이너스 2 루트 2에 빼기 2에 x 플러스 루트 2에 더하기 4 더하기 2 루트 2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번째 접선인 거죠. 접선 두 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4번으로 갑니다. 삼차 함수가 있는데 y는 이 녀석의 그래프와 y는 x의 제곱에 더하기 k의 그래프가 교점 P는 A, B에서 교점 A, B에서 공통점선을 가진다. 우와 이건 무슨 상황이야? 아까 내가 공통점선 상황은 두 종류라 그랬지. 요런 상황이 하나 있고 요런 상황에서 그려진 공통점선이 있을 수 있다 그랬고 요렇게 생긴 공통점선과 요렇게 생긴 공통점선 두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요거 봐라. 교점에서 생겨났다 그랬잖아. 교점 P는 A, B에서. 그럼 얘는 아닌 거잖아. 교점에서 만들어진 공통접선이니까. 괜찮니? 그리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식을 뭘 쓰자고 했냐면 이 접점의 좌표를 하라 그랬는데 이거 A래 지금. 얘가 X 이퀄 A. 이제 3차 함수라서 그림은 완전히 엉뚱한 그래프긴 합니다. 지금 3차 함수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됐지? 자 그러면 A 3승에 빼기 A랑 A의 제곱에 더하기 K랑 같아야겠죠. 뭐 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돼. FT, GT, FT 이퀄 GT 그리고 F'T 이퀄 G'T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 녀석은 3A의 제곱에 빼기 2라고 2A하고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 식 두 개가 만들어진 거야. 얘가 지금 무슨 식이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접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요. 그 접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해요. 요걸 쓴 거예요. 이거 두 식을 사용해서 지금 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지? 됐죠? 얘는 졸면 존다고 인정을 하잖아. 그지? 졸아서 들었어. 졸아서 이거 인정을 했잖아. 많이 경원? 네. 안 좋았잖아 오늘은. 네. 응. 나 저 새끼 왜 이렇게 좋지? 거기서 3a 제곱에 빼기 2에 빼기 1입니다. 밑에 거에서 a를 구합시다. 인수분해 되나요? 그죠? 얼마하고 얼마하고 뭐 1넣으면 빵 되잖아. 일단은 뭐 a 빼기 1에다가 3a 플러스 1 하면 되겠네.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1일 때랑 a가 얼마일 때? 빼기 3분의 1일 때랑 이렇게 두 개가 나와있어. 그지? 괜찮아요? 밀어넣읍시다. a가 1이라면 1 빼기 1 이퀄 1 더하기 k 따라서 k는 얼마? 빼기 1이 하나 등장할 거고 만약에 a가 빼기 3분의 1이라면 수점이 지랄이야? 27분의 1에 플러스 3분의 1에 이퀄 9분의 1에 더하기 k인데 문제에서 k가 정수라 했지 그지? 정수 k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k가 정수가 나올 수 없죠. 그죠? 그냥 답은 뭐는 거야? k는 빼기 1인 거지. 됐어요? 괜찮니 얘들아? 그럼 k가 빼기 1 적선도경을 찾으시면 되겠죠. 점은 뭐였어? a가 1이었으니까
1,0였던 거고 거기서의 기울기는 얼마였던 거야? 2였던 거네. 그럼 y 이퀄 2배의 x 빼기 1. 얘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접선이었던 거죠. 오케이? 이게 이제 공통접선 문제 중에서 유형 1번. 공통접선의 유형 1번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유형 2번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문제 다룰 때 미수가 많기 때문에. 저 2가 어디서 나온다고 하시죠? 어디 뭐? y는 2x 마이너스 요거 어디서 나왔냐고? 1. 네. 요 기울기! 접점이 얼마야?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 확인했어? 1이라는 걸 확인했지. 네. 그럼 여기서 미분한 게 뭔데? y 프라임은 요거잖아. 네.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아. 2 나오지. 그렇지. 또 근데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접선의 기울기였어. 그러니까 1이니까 난 선생님 여기다 넣는다고. 여기서 돌려차기 한 방이면 여기가 나가는데 각도가 너무 좋은데? 너희 졸면 하이킹 맞는다. 됐어 너. 인체 괜찮니? 진짜 각도가 너무 좋은데 한번 하고 싶은데? 되게 폭력적이다 그지? 아 씨발 이것도 유튜브 못 올리겠네. 거침없이 하이킹. 혹시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거 모르겠다. 여러분 크로캅이라는 선수가 혹시 아십니까? 미르코 크로캅이라고 격투기 선수인데 하이킥 왼발 하이킥이 특기였다. 그 사람한테 막 하이킥 이렇게 맞으면 이거 찢어져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생각도 잘생겼고. 그리고 그냥 격투기 선수 같은 사람 UFC 알지? UFC는 알지? 그런 거 하던 선수인데 이 크로아티아에서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국회의원 나오셨어요. 거기도 정치도 참 웃기는 나라죠, 그죠? 요즘에 한때 이슈잖아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 뭐 러시아가 잘못한 건 맞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무조건 잘못한 건 맞는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바보예요.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인가 이름이 아마 그럴 거야. 아는 사람은 알죠. 또 뉴스 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특히 문과 친구들은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이 개그맨 출신입니다. 무슨 시트콤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되게 그 친근하면서도 괜찮은 대통령으로 나왔었나 봐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볼 일은 없어서 진짜 웃기는 나라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드라마에서 대통령을 해보니까 괜찮더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돼버린 거야. 물론 이제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재벌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재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거지.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현실 파악을 못하고, 아니 옆에 호랑이가 있는데, 그지? 아니 하루 가가지고 그냥 좀 깨갱할 때는 깨갱하고, 또 그러면서 또 어딜 걸 얻어내고 이래야 되잖아. 그게 외교의 힘이잖아. 북한 봐봐. 북한 진짜 나 북한 되게 싫어하는데도 이게 외교는 진짜 잘하나. 미국한테 절대 싸움 안 걸어. 걸뜩걸뜩 깔짝거리지. 진짜로 제대로 건드리면 좆된다는 거 아니까. 그치? 안 건들잖아.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한데? 위험한데? 그러면 좀 탁 비잖아.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니네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나 보자 그러면서 막 심지어 조롱하고. 서방인이 모두 국가나 미국이 자기 도와줄 줄 알고 전쟁이 나니까 이제 박살이 나버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워낙에 이제 러시아가 잘못했다라는 이 기조를 유지하려고 그랬지 뉴스가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외국 뉴스 이런 거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완전 좋더래요. 땅도 많이 뺏겼고요. 진짜 솔직히 중세 시대도 아니고 땅을 뺏겼어요. 전쟁으로 쳐들어가지고 땅을 뺏었다니까. 영토를 뺏겼어요 지금. 그리고 그 막 러시아 국경에 있는 애들이 지금 거의 지금 러시아 그 화폐를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북한을 쳐들어가가지고 그 요즘에 그 밑에 개성이 있는데 거기 애들이 우리나라 돈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그죠? 웃기기로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죠 지금, 그치? 웃기기로 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강이라. 내가 뭐 우크라이나 욕할 상황은 아니네요. 말 실수했습니다. 그죠? 이 유튜브는 안 쓰려고 마음 먹은 것 같죠?
거죠 이 정도면 그죠? 이래가지고 올리면 진짜 저 밑에 댓글 달릴 거 아닙니까? 저 빨갱이 새끼 또 막 이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저 새끼 막 그거 한다고 태극기 부대들 막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테러하고 그럴 거 아니야. 이걸 보고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나? 아 올려야겠다. 그럼 뭐 혹시 그 새끼가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치적 성향을 막 드러냈다 그러면 올라오기 시작하면 조금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씨, 갑자기 생각났어. 올려야 되겠다. 더 해야 되겠다. 아니 그 지금 미친 거 아니냐고. 아니 차를 타고 가다가 밑에 여기 아파트가 침수되는 걸 봤더니 어머나 침수되네. 그러면서 퇴근했대잖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인데 아니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막 차가 침수가 되고 아파트가 침수가 되고 있으면 야 이거 상황이 좀 그지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다가 야 안 되겠다 일단 다시 가자 야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아니 동네 이장님도 하는 짓 아닙니까? 이장님도 집에 막 밖길을 걸어서 이렇게 집에 퇴근을 하다가 어머 우리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그럼 다시 동사무소 나갈 거 아닙니까? 야 분위기 무슨 문제 있어? 막 이러면서 와서 말이라도 한번 건넬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보면서 어머나? 침수가 되네? 그러면서 퇴근을 했대잖아. 진짜 노이즈 마케팅이다. 이를 더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나? 막 요석하면서 그래야지 이게 되려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자 갑니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나 봐요. 평균값정리입니다. 평균값정리를 너무 거창하게 배우지 맙시다. 진짜 정말 정교하게 잘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최근에는 그런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요. 자 봅시다. 평균값정리는 일단은 가정이 있습니다. fx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그치.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해. 이런 상황에서 오케이? 요게 만족하면 요게 가정이에요. 이제 결론을 쓸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시계 안 예뻐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표현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보자고요. 이게 도대체 뭔 의미냐고?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함수가 지멋대로 그려지는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내가 여기를 뭐라고 적어봤어? 여기를 싹 A라고 적은 거야. 여기를 싹 B라고 적은 거지. 괜찮지? 이거는 A, B에서 연속이잖아요.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뭐도 있어요? 미분 가능해요. 매끄럽잖아요. 뾰족하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A, B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걸 모두 만족합니다. 그럼 요건 뭐냐고? 요게 뭔데? 여기는 A, FA 여기 B, FB 오케이? 여기 열리죠. 오케이? 좌변. 요거는 C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죠. C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즉 C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같아지는 포인트가 있대. 그게 어디 사이에? A하고 B 사이에. 그게 누굴까? 이런 놈인 거지.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이 그래프 상에서는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 2개 존재하는 거지. 이해됐니? 자 이제 이해 안 된 걸 빨리 얘기해봐. 그럼 선생님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는 개수를 모르는 거가 하고 개수를 몰라요. 단 반드시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여기가 C1 여기서는 2개가 존재하는 거니까 C2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야.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입니다. 어디서 주로 쓰냐? 사실은 이제 되게 복잡한 식들을 증명해서 자주 활용되는데 여러분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좀 이따 문제 풀어보면 뭐 함수값의 차이를 어떤 두 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하나의 함수값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종종 사용돼요. 이게는 되게 고급 기술이라 좀 문제 풀면서 해볼 거고 이제 두 번째 정리가 뭐가 있냐면 롤의 정리가 있어요. 사실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보다 앞서 나와야 되고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보통 롤의 정리를 써요 원래. 오케이?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롤의 정리를 쓰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배우는 편의상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 뒤에 설명하고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뭐다? 그냥 아주 특수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뭐냐면 얘는 과정이 이렇게 세 개가 붙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일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동영상 올릴 테니까 일베의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몇 분부터 몇 분을 봐. 그러고 나면 이제 막 그 일베들이 막 들어오지 않을까요? 아니다. 갑자기 밤길에 지나가다가 나 퇴근도 맨날 늦게 하는데 뒤통수 맞을 수도 있겠다. 하지 마라. 가정이 하나 더 붙어요. 뭐? 일베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 이정적으로 가지고 하십시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구 막 무조건 그거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 잘 안 하는데. 자 봅시다. 이때는 프라임 C가 0인 C가 이렇게 오케이? 이게 뭘까? 야 FA하고 FB가 같으면 여기가 0인 케이스잖아. 여기가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평균값 정리 중에서 얘가 같아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아까는 내가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잡아놓고 기울기 같은 거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라면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 두 개 함수값이 같아서 이렇게 나란하다면 기울기가 0짜리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지. 이주 따라오고 있니? 어때요? 괜찮아? 세준이 괜찮니? 경원 괜찮아? 마이 경원? 네. 괜찮아? 네. 이주 괜찮지? 됐죠? 여기 이제 롤의 정리입니다. 자, 몇 번만 풀어볼 거냐? 151페이지 6-2번만 풀어볼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리노출 수업을 되게 많이 할 때는 평균값 참 재밌게 많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했는데 요즘에 별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6-2번이 그나마 여러분 시험장에서 등장해서 풀어봐야 될 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fx는 x의 제곱에 뺏기 x예요. 닫힌 구간 0부터 2에 속하는 서로 다른 도실수, 임의의 도실수 x, y가 있고 x1, x1, x2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의 값의 집합을 찾아보래요.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그리고 그 안에 정수를 찾아봐라. 잘 봐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두 함수값의 차이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여기 없을 때가 되게 많거든. 여기 상수일 때도 되게 많아. 내가 그냥 두 함수값의 차이를 하나의 함수값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할 때 종종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거야. 봐봐. 얘는 다항함수잖아. 그럼 정역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평균값 정리 가정을 모두 만족해 이미. 미분 가능한 함수기 때문에. 그러므로 0과 2 사이에서 내가 이런 세팅이 가능해.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C는 뭐다? x1과 x2 사이의 어떤 값이다. 여기까지 딱 써놓으면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 얘를 만족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게 평균값 정리잖아. 이해 가고 있어?
괜찮아? 근데 얘가 뭐보다 커? 0보다 크고 얘가 뭐? 2보다 작아. 이렇게. 아 선생님 x1, x2의 크기를 마음대로 결정하시면 어떡해요? 아이 얘 둘이 순서 바꾼다고 기울기가 바뀌냐?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그냥 뭘 한 거야? x1이 x2보다 작다고 놓고 푼 거야. 이걸 전문 용어로는 x1이 x2보다 작다고 하여도 그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막 이딴 소리 하나 다 필요 없고. 오케이? 바꿔도 차이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괜찮지? 잘 생각해봐. 그럼 난 이 값을 하고 똑같은 값이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된대.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된대. 이걸로 쓰는 거야. 이거 뭔데? 20 빼기 2잖아. 그치? 괜찮니? 얘가 20 빼기 1. 근데 C는 x1부터 x2. 근데 x1은 0보다 크고 x2는 2보다 작아. 생각을 해봐봐. C는 이 x1, x2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조정을 하면 결국에는 뭐랑 똑같은 거야? C가 0부터 2다 이렇게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약간 극한의 개념이 좀 들어가긴 해요. x1, x2를 쭉 0으로 밀어버리면 C도 같이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죠? x1, x2를 2에 가깝게 다 이렇게 몰아가면 C도 같이 따라서 어디로 갈 거야? 2로 갈 거 아니야. 2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C는 0과 2 사이에서 자유롭게 값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Understand? 됐지? 그런 거랑 뭐 돼? 20 빼기 1은 범위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 2 하면 0부터 4 빼기 1 했더니 마이너스부터 3 이렇게 되겠지. 됐냐? 그럼 뭐가 돼? C는 20 빼기 1이 가질 수 있는 건 0하고 1하고 2분요. 이렇게 한 3개. 되게 정교하죠. 별거 아닌 문제지만 꽤나 정교한 풀이가 들어가는 문제이긴 합니다. 괜찮겠어요?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 풀고 가는 사람 손 들어. 손 들어 빨리 제대로 들어. 근데 진짜 문제를 풀고 갔으면 좋겠는데 미주랑 세준이랑 은채는 저 세미나실로 가서 요 단원 있지. 곡선의 접선 단원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풀고 갈 거야. 알았어? 근데 그냥 풀지 마. 문제 진짜 몇 문제 안 되잖아. 얘들 6번까지밖에 없으니까 12문제밖에 안 되잖아. 빨리 풀고 안 풀리는 거를 조교쌤한테 그냥 확인하고 가봐. 알았어?